자, 안녕하세요. 쥐타짜 안겼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이 종목을 좀 상승한다고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좀 예상을 좀 빗나가긴 했네요. 근데 장중에 좀 대응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자, 요 부분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할까요? 오늘 저가에 끝났는데, 오늘 또 특이사항이 나왔어요. 뭐냐면, 요 부분이죠. 니키 헤일리 하차 결정을 합니다.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확정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 요 부분은 이게 말하면서도 제가 부끄럽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니키 헬리 하차 결정. 이게 뭐냐면 이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냐? 자, 어제 같은 경우 오늘이고 어제죠. 사실 요 부분을 따졌을 때는 이때 이벤트는 뭐죠? 맞아요. 수주 공시가 나왔죠. 다만 수주 공시인데 얼마인지를 정확히 이야기를 안 하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전구체. 근데 우리는 기업의 본질 가치를 오늘 좀 볼 거고요.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될까? 미리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오늘은 이날은 뭐죠? 트럼프가 대법원으로부터 선거권을 유지한다. 대통령 출마해야 된다. 요 부분은요. 이벤트가 있었을 텐데. 뭐죠? 맞아요. 오늘 또 이 부분이 이제 속보로 나왔죠. 예. 트럼프가 또 이제 압승을 해버리고 대선 후보로 또 돼버린. 자, 그러면 2차 전지 전업종에 대한 훼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에코프로머티도 2차 전지인가요? 사실 이렇게 봅시다. 2차 전진 맞는데 2차 전진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기차 없죠. 가능 전기차가. 근데 중요한 건 미중 무역 갈등. 이게 자, 좀 천천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되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보세요. 아시죠? 댓글. 자, 뭐냐면요.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국내의 생산을 80% 정도 전구치하고 있는 얘에 대한 부분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희소성의 원칙으로.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IRA 법안. 이게 어떤 뜻일까요? 중국 광물을 쓸 수 없기 때문에라는 거죠. 근데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든 트럼프든 중국을 죄는 건 똑같다고요. 근데 조 바이든은 이 녹색 성장을 강조했고 트럼프는 어떻죠? 자국주의를 진짜 강조하잖아요. 자국주의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지만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화석연료를 더 좋아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전업종을 패버릴 때 왜 얘가 빠질까요? 맞아요. 국내에 있는 이제 코스피 200을 다루는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된 거잖아요. 스마트하게도 2주만 딱 들어오고 여기서 얘네들 국내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자금 진입을 한다고요. 근데 지금은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지수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 봅시다. 2차전지 전업종이 안 좋다며 같이 패버리는 거예요. 왜? 왜일까요?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론을 갖든 신흥국 지수를 안 좋게 보든 아니면 2차 전지 전업종을 패버릴 때는 묶어서 패버린다는 거죠. 기계적으로. 그러면 내일도 하락을 일부분 할 수도 있죠. 근데 항상 기계적인 국내 MSCI 이외에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이외에 이 국내에 있는 마켓 트레이더들도 분명히 작용을 할 거라고요. 진입을 고려할 거라고요. 자, 그러면 그 패시브 자금을 따졌을 때 한 요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열어놓으면 반등이 올 수 있을 거예요. 자, 내일에 대한 부분 이건 뭐냐면요. 오늘 또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미국 연준 의장 제가 항상 말하는 건 뭐죠? 시장, 산업, 업종 두서없이 말씀드립니다만 지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제 채널에서 알 텐데 시장, 산업, 업종은 제롬 파월이 오늘 이제 연준 이 회의래요. 어떻게 금리 인상할 건지 동결할 건지 인하할 건지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는 거. 요거를 보지 않고 그냥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거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빠졌을 때, 경제 위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을 때, 시장을 먼저 봤고 외환 시장의 달러 가치가 급등했을 때 그 부분을 체크했던 사람들만 정말 큰 부를 얻었지. 위 했던 사람들은 절대 큰 수익을 낼 수 없어요. 항상 시장을 먼저 봐라. 그리고 산업. 2차전지 산업도 뭐죠? 양극재용제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거기서 전구체. 이 이후에 얘에 대한 수급이 엔캠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어떠한 흐름에 옮겨가기 시작하는 단계라는 거죠. 근데 왜 에코프로머티 자, 이 시각에 얘도 MSCI 편입되기 위해서 주가 조정 이제
앞으로 기계적으로 움직일 텐데 에코프로 머티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내일 주가 올라야 내려 얼마나 오를 거냐 이걸 궁금해하세요? 예? 그러면 그 2, 3% 오르면 냅다 파실 거예요?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큰 판을 알아야 돼요. 어차피 지금 논란의 중심의 하나는 뭐죠? 트럼프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예, 이 중간 선거 결과, 그 트럼프 이슈 이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요 부분을 한번 볼까요? 깊이 있는 내용을 알아야만 우리는 시장이 빠지는지 아니면 특징적인 부분이 빠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스타 펀드맨이 될 수 있었던 건 찔러 넣을 때 찔러 넣고 빠질 때 빼는 거예요.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때 나왔던 건 뭡니까? 신규 시설 투자죠. 이게 핵심이에요. 왜? 뭘 유발하냐면 1조 원의 대금을 자 3천억 보유한 데가 1조를 투자한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코프로 그룹은 1조 원의 연금을 들고 있어요. 얘한테 다 털어낸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전구체. 전구체에 투자하기 위해서. 원지를 사기 위해서. 자, 그러면 얘에 대한 부분이 항상 얘가 조정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이걸 보면은 합당한 결론이 나올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에코앤드립. 자, 얘도 전구체 생산으로 따지면 10%도 안 돼요. 국내에. 근데도 불구하고 야, 확산. 이해됐어요? 뭐 느낌 오세요? 자, 그리고 그 전구체 관련주들이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있죠.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쥐타짜 한교수 파이팅. 이렇게 채널도 많이 소개시켜 주세요. 주인분한테. 한 분이라도 더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이 부분. 그죠? 전구체 관련주들. 이렇게 오르잖아요. 한농화성. 뭐 이것도 좀 근데 캐파는 정말 3%도 안 돼요. 근데 오르죠. 확산. 자, 근데 주도했던 건 에코프로머티지만 확산이 나오죠. 왜? 1조 원 투자해서 고객사 테슬라 물었다고 한다면 수주 규모를 밝히지 않았을 뿐이지 무조건 어느 정도 성장성을 보고 있구나. 그러면 한농화성 레이크 머트리얼즈를 볼 때 우리는 뭘 봐야 될까? 엔캠을 봐야지. 엔캠이 이렇게 오를 때 주도적으로 올라서 시가총액이 5조 원까지 끌어올려서 MSCI에 편입되냐 마냐 이제 5월을 향하고 있지만 기계 룰에서 움직여야 되지만 덕산테코피아 같이 오르잖아요. 솔브레인 홀딩스 그죠? 이게 산업이라고요. 그냥 하는 거 없다니까. 자 이렇게 그죠? 이해되셨어요? 전액을 다룬 다음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하다 못해서 자회사, 광무, 그죠? 그 다음 중앙첨단소 다 일러드렸던 거지만 같이 움직이는 이 산업군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된다. 그러면 자 에코프로머티 쉬어가는 과정에 요 부분의 훼손이 정당한가? 이슈에 대한 부분을 정당화. 이거는 글로벌 마켓 펀드 매니저들이 원하는 거는 이 이슈에 대한 부분을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때는 뭐죠? 테슬라 이미 이제 정해졌죠. 이제 나중에 테슬라 나올 텐데 이미 기사 찾아보세요. 테슬라라고 나와 있어요. 엠바고 걸려서 갑자기 줄어든 것뿐이지. 이때 마약 파티한다고 또 빠지고, 그죠? 이 정책에 대한 부분은 정책 수혜주로 컸기 때문에 정책 수혜주로 주가에서로 나올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첫 번째 대응해라. 자 그러면 요 부분까지 오면은 일단 받아내 봅시다. 아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매일 잘랐다 뺐다 단기 매매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속이고 2차전지 모든 거를 공매도를 비싼 값에 돌려주기 싫다. 요 이론을 했을 때 냅다 들어가고 2주 동안 정확히 올려서 코스피 200에 상장되는 요건만 해당되고 몸집을 줄이는 이 과정에 편입을 하고 코스피 200 지수 피하고 그리고 뭐죠? 여기 진입하고 여긴 뭐죠? 12월 26일이라는 공매도를 상환해야 되는 날 장난치는 이날 접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이벤트 MSCI 심사 리뷰 이 일정을 피해가면서 하는 게 스타 플레이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뭐예요? 정책적인 이슈가 발생되는 건 적어도 11월에 대선이 끝나고 그죠? 미국 대선. 근데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시장을 바라보자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봅시다. 오늘 만일 새벽에 제롬 파월이 금리 기조를 위로 때려버린다. 예를 들어 금리 인상이든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한다. 조금 더 러프하게 여기 갑시다. 왜? 이때가 언제죠?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돼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 날이고 그죠? 요 부분 항상 지켜내잖아요. 요 부분을 최대 마진으로 보되 요 부분을 1차적인 부분으로 봅시다. 이해됐어요? 사실 이 종목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확산 과정의 하나라고.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도 시장이 딱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얘도 조정을 받은 상태에선 이런 애들은 나도 하면서 올라갈 거라고요. 그게 바로 전구체의 큰 테마군이 무너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보세요. 에코프로 뭐죠? 그 BM 이런 종목들 봐요. 주가 흐름. 소위 말해서 개판이잖아요, 이거. 네?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건 지켜내고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부분이다. 어디서 내가 접근하는지에 따라서 승자의 게임이 달라지는 방법이죠. 근데 또 이거 예전까지 여기까지 가면 또 다시 아니요. 그때를 우린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궁금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채널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더 좀 이렇게 소통하고 뭐 긍정적인 이야기 상장 폐지 이거 또 위에 제가 채널에 적어놨는데 상폐될 수 있는 종목을 보유한지 안 한지 반드시 적어보세요. 그리고 원하시는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댓글로 어떤 거 좀 이렇게 다뤄주세요 하면 간단히라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타짜 안경수였습니다.